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약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기업 스토리, 기업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석과 시장 상황과 경제 분석을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한국 최고 기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현재 증시에서 모멘텀, 사람들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알고 있죠? 뭐 조금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항체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긴급 승인,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항 승인이 나왔죠.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승인 권고, 결국 아산병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합병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셀트리온 그룹의 중심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두뇌, 반도체로 C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그룹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뻗어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셀트리온이 개발한 연구개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판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고 결국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케미컬 사업부의 셀트리온 제약, 그죠? 요거를 최근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다케다의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로 키워주려고 하죠. 결국 CMO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 케미컬의 글로벌까지 결국 거대 다국적 제약 바이오탁 회사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쭉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CMO는 사실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의류의 OEM, ODM이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가게 돼요. 바이오 시밀러, 사실 바이오 약품을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항체는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연구원들, 임직원들, 그리고 파트너사들이 거기 또 주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것이죠. 램시마, 약 하나에 3천억이 들어가는 이 개발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전 세계 리쉐어링 프로그램, 당시 셀트리온 홀딩스가 비용을 분담하고 또한 자금을 전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들과 분담해 나가면서 이 램시마, 레미케이드를 세계 최초로 승인을 시켰고 그 뒤 허즈마, 그리고 트룩시마 이 3인방을 통틀어서 세계 퍼스트 무버로 해서 캐시카우를 창출해 내가고 있고 지금 고농도 휴메라까지 2030년까지 매년 1개, 18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며 연평균 최소 30% 이상 현금 캐시카우를 창출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한국의 그리고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약품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 단일 산업 구조로는 의약품 산업 구조가 1800조 가장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넘었죠. 케미컬 1200조, 바이오 600조, 그리고 바이오 600조, 케미컬 이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전 세계 FDA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자 매년 케미컬 약품 승인 건수보다 바이오 약품의 승인 건수가 압도적으로 크고 있죠. 물론 이제 케미컬도 같이 커나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최소 30% 이상 성장하는 이 중에서 남들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않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성장하며 주가는 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펀더멘트를 훌륭한 회사이죠.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IT 혁명,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패러다임 이 중심 4차 산업의 중심에 있게 되며 나노, 케미칼, 바이오, IT가 결합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0년 전에 반도체에 첫 쌈을 띄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했죠. 저는 지금 황금송아지, 노후 대비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 합병을 조금 있으면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셀트리온이 그 중심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오 약품 사실 0세대가 백신이에요. 그리고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이건 리필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 인자입니다. 2세대는 항체예요. 셀트리온, 우리 셀트리온이 가장 잘하는 거죠. 우리 몸에 호르몬가 많아도 병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전으로 되는데, 이게 발전하게 되면 암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자, 이 산업에 대한 업황은 계속해서 추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은 여기 항체가 중심이죠. 여기서 2.5세대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바로 ADC, 컨주올이라고 하는 기술과 SC 제형, 셀트리온 램시마 예, SC 제형을 달아가지고 자 시장을 침투했죠. 그리고 IV 정맥주사형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2.5세대 기술과 이 항체를 중심으로 해서 셀트리온은 CTP27이라고 하는 자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최근 하늘이 준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를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10년 이상 연평균 최소 30% 이상 성장하면서 캐시카우를 창출해 나가면서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약품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 그리고 케미컬 회사, 종합 다국적 회사로 나가고 있는 우리는 성장 폭에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급등이 나와서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좋아 보이겠죠?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 펀더멘탈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정말 노후까지 대비할 회사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사 두 개만 잠깐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 합병 발표 뒤 시총 60% 폭등.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은퇴하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시죠? 그죠?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자,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헬스케어 주주분도 많이 계실 거고, 제약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보고서의 뿔난 개미, 셀트리온 삼형제 담자, 강세. 자, 이거 JP모건, 왜 처음에 투자해놓고 JP모건, 오릭스,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포대인 테마섹, 그죠? 처음에 초에 투자했잖아요. JP모건 왜 그러세요, 진짜? 공모대, 공매도, 자, 정말 우리 셀트리온 개인 주주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만 정말 좀 그러지 좀 마시고요. 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케미칼, 자, 중요한 건 요 이슈가 있었는데 FDA 승인, 자, 조현병 치료제약, 이거 이제 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지금 잘 뜨지가 않네요. 그죠? 이 이슈가 있었을 거고 지금 FDA 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 리스프리돈 판권이죠. 요거 이제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셀트리온. 자,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 전반적으로 바이오 CM으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 그리고 글로벌 케미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로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서정진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연구자, 임직원, 파트너사, 그리고 거기에 주주들, 그리고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중심에 서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에 투자할 때,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자와 오너입니다. 이 오너나 경영자가 미래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임직원들과 파트너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판을 깔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한 길, 그리고 그 길을 세계 최초로 뚫고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서정진 회장은요, 정말 위인전, 그러니까 현대판 정주영 회장님 닮았어요. 셀트리온 그룹을 보면 현대 중공업의 그 사업 그 프로그램을 닮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기술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싸게 만들어 줄게, 이 모멘텀을 가지고 왔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서정진 회장은요, 30대 대우자동차 임원 출신입니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왔고요. 생명공학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전공자고요. 45살에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거의 바이오학을 독학하셨어요. 자, 생명과학을 고등학교 생물책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요걸로 시작하셨다고 하시고요. 의학은 해부학, 실제 시체를 해부하셨다고 하세요. 자, 대단하신 분이죠. 그만큼 독하고 정말 앞으로 갔다는 거죠. 약학에 대해서 또 기초물질 400개를 혼자 독파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와 참 역사를 많이 만들었던 분입니다. 앞으로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자, 다국적 의약품의 주력약품이 끝나는 해를 예측을 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10년 이상의 준비를 해서 세계 최초로 램시마, 자, 레미케이드, 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출시하게 되면서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게 하는데, 물론 10년 이상의 그 고생을 끝나고 공들여서 지금 밑바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는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각각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셀트리온은 코스피 대장주이죠. 그리고 이미 자, 글로벌 다국적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모르고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웃기죠. 사실 안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주식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꽂히며 또한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이며 자산 시장의 큰 축입니다.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3단계 격상 검토가 있죠. 그리고 950명, 1030명, 오늘 718명,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코로나는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게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장기의 부작용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기 치료하시고 초기 치료에 중요하고 우리는 건강 유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경제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좋지 않은데, 사실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지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버블의 영역에 들어선 저는 오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장세는 오직 돈에 의한 장세고요. 정부 재정 조치와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의거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정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황을 한번 볼까요? 시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자, 브렉시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정부 부양책을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이슈가 생겨나게 되면서 미국 성장주의 섹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국 성장 섹터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이제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이 되게 되죠.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예정도 있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16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 보상에만 14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정말 코로나 이거 정말 빨리 인류를 위해서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화요일에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머징 지시에는 좋겠죠. 그리고 이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어요. 유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실물 지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면 주택 착공 이런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게임 텍트 개최가 있어서 이 관련 정보 움직임이 또 있죠. 그리고 17일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어요. 파월 의장의 경기 전망 스태스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해요. 미국 중앙은행 지금 파월 의장은요, 증시가 올라가도 부담, 떨어져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증시가 버블이기 때문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내려가게 되면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양적 완화 프로그램 만기 연장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뉘앙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말의 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 정책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정책도 9천억 달러, 9,080억 달러 양적인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약간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집행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체킹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계속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요. 자, 수급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오늘 개인이 1조를 매수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죠.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간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인이 5조 가까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사실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다고 하면 11월 한 달간 2,750까지 외국인이 끌었어요. 이 끌어올렸던 종목 섹터는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네 두 개만 움직여도 증시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현대차, 시니커라는 종목들, 경기 민감 섹터와 네이버, 카카오 일부 섹터들의 자금이 몰렸죠. 증시 상승 종목은 작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건강하지 못했던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세는 오직 쩐에 의한 유동성 장세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유동성 장세, 그래서 재료, 실적,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섹터로 자금이 몰려가는 그런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계속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중요한데 기관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지금 수급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추세적으로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수급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개인과 외국인이 다 맞죠? 한 달간은. 근데 최근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개인이 계속 담고 있죠. 아까 기사를 같이 보셨죠? 자, JP모건, 에휴. 그리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 펀더멘탈 연평균 30% 성장하며 캐시카우로 안전하게 뽑아내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시뮬러가 줄줄이 대기 중이며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 보너스, 이 하늘이 좀 복에다가 CTP27 자,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자,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이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에 나와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안착을 하면서 다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트리거에서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착안해 주시고요. 또한 대외적인 리스크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늘 셀트리온 이런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일봉상 차트 분석을 해보고 자, 분봉으로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확대를 해서 보면 21선 올라오죠? 일봉상 매물대입니다. 이 구역이에요. 이 매물대와 21선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 지지가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일봉상 이제 매물대죠? 여긴 지지, 그죠?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매물대. 결국 요 안에서 계속 시도를 하면서 요 박스권에서 돌아가면서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고점 돌파를 했으면 하는 긴급 사용 승인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리고 앞으로가 10년에서 15년 안정되게 갈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이고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투자는 냉철하게 하면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면서 자, 우리는 투자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늘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